자, 경매 입찰 시 마음가짐 배려. 자, 배려는 이사 비용 많이 주면 됩니다. 남보다 명도 기간 길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 비용은 집행 비용보다 좀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명도 기간은 집행 기간보다 좀 더 길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의금과 비용은 만일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당에 한 10만 원 정도는 집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30평 같으면은 300만 원. 40평 같으면 400만 원. 그다음에 그 명도 집행 기간은 보통 6개월 안팎으로는 잡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진행할 때 6개월. 빨라도 3, 4개월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나가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압류 공매 이런 걸 진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복이 안 생깁니다.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기가 좀 세요. 제가 25년 이상 해본 경험에서. 그래서 거기에 배려해주고 선을 베풀고 해야지만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배려는 그냥 합의금 이사비용 많이 주는 거, 실제로 이사 기간 좀 많이 해주는 거. 이사 기간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 대신에 합의금 이사 비용은 좀 적게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예, 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선순위고 늦으면 후순위입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느냐 늦느냐. 빠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임차인 배당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으로 배당받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나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날짜 빠르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날짜 빠르면. 최우선 변제금은 날짜하고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 이 배당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지만 이사 비용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합의금을. 그 다음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으면 배당 분석을 해가지고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당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배당 분석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는, 자, 입찰하는 날 보고 매각기일이라고 해요. 매각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나와서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매각 결정기일은 판사가 매각 결정을 합니다. 판사가. 일주일 뒤입니다. 그 다음에 잔금납부는, 자, 매각 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자, 그럼 매각 결정 확정일은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7일 뒤.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7일 뒤. 자, 그 다음 배당 기일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보통 한 4주 뒤입니다. 4주 뒤. 자, 그러면 날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매각기일이 7월 1일 적어보시면, 매각 결정기일은 7일 뒤니까 7월 8일 되겠죠. 7월 8일. 그럼 매각 결정 확정일은 또 7일 뒤니까 7월 15일 되겠죠. 7월 15일. 그럼 잔금 납부는 매각 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니까 대충 8월 15일 되겠죠. 8월 15일.
자, 그러면 내가 낙찰받고 나서 잔금 언제 쳐야 되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당기일은, 자, 잔금 납부일로부터 보통 4주 뒤, 한 달 뒤거든요. 그럼 대략 한 9월 15일 정도 되겠죠. 9월 15일 적어놓습니다. 9월 15일. 이 배당기일 날짜도 아셔야 되는 게, 배당을 받아야지만 거기 있는 임차인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아야지만 나갈 거 아니에요. 배당기일 전에는 명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은, 자, 낙찰 잔금과 동시에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명도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셔야 되지, 그냥 말만 믿고 비워줄게 이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하면서 무조건 해놓으셔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키를 가지고 합의를 보셔야지, 그냥 말로만 합의 보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물건으로 저희들이 낙찰된 물건 보고 낙찰 사례 분석하고 또 진행물건 권리 분석하면서 투자 분석하면서 하게 되면은 예상 낙찰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상 낙찰가를. 그러면 경매에서 대충 얼마에 낙찰될지 아는,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낙찰될까? 이 상가는 얼마 정도에 낙찰될까? 이 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은 얼마 정도에 낙찰될까?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쭉 물건들 봐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경매 말소 기준 권리는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동그라미에서 별표해 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경매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 예,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일이라고 있거든요. 최선순위 설정일. 이게 보통은 말소 기준 권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소 기준 등기는 여러 개의 건재당,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접수된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로 되겠습니다. 자, 한글 읽고 숫자 읽으시면 돼요. 건재당, 가압류, 압류. 일단 등기부에 한글을 읽어요. 한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날짜 보시면 되겠죠. 날짜. 등기부의 날짜는 항상 원인 날짜가 아니고 접수 날짜예요. 등기부의 접수 날짜. 우리가 매매 어떤 그 날짜도 보면 매매 원인 날짜가 있고 매매 그 등기 접수된 날짜가 있죠. 그래서 접수된 날짜를 보셔가지고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먼저 등기된 모든 권리는 먼저 동그라미에서 선순위라고 적어놓습니다. 선순위.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고. 자,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빠른,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있다. 빠른 가처분이 있다. 이거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서 낙찰자는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럼 말소 기준 등기 내용하고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후순위 권리는 경매 낙찰되면 깨끗하게 정리돼서 오는 거예요. 자, 이 권리 분석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건데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예,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몇 달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그 다음에 선순위는 인수해야 되는구나, 후순위는 인수 안 해야 되는구나, 임차인 대항력이 빠르면 선순위 인수해야 되는구나, 늦으면 인수 안 해야 되는구나. 예, 요것만 하셔도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 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기, 이 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만약 전세권이 빠르다 이런데, 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경매 신청했다. 경매 신청 동그라미 합니다. 배당 요구 동그라미 합니다.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든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로 취급해서 소멸됩니다. 낙찰되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적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만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한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서 말소됐는데 전입이 만일에 선순위라든지 삽자 등록 신청일이 선순위잖아요. 그러면은 대항력에 의해서 낙찰자가 물려줘야 돼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된 거 외에 별도로. 그래서 전세권 등기 말소됐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